안녕하세요. 스프링 MVC 윤재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XML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MVC 프로젝트는 XML로 세팅하는 방법과 자바로 세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세팅하든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XML 쪽으로 세팅하는 게 더 편하느냐, 자바로 세팅하는 게 더 편하느냐 이 정도의 차이고요. 과거 스프링 3점 때까지만 하더라도 XML로 세팅하는 방법만 지원을 했는데 현재는 자바 코드로 세팅하는 것까지 모두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XML로 세팅하는 방법과 자바로 세팅하는 방법, 두 세팅 방법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폼.xml에 라이브러리를 세팅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이후로 XML을 세팅하는 방법과 자바 코드 세팅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XML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다소 길 수도 있고요. 오타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오타가 좀 낮다, 실행이 제대로 안 된다 하신다면은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web.xml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 아파치 톰캣에서 web.xml은 실행되어지는 서블릿 JSP 어플리케이션에 어떠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web.xml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치 톰캣 안에 서블릿 JSP 실행에 관련된 기본 세팅이 다 되어져 있는데요. 이 web.xml 파일이 웹 어플리케이션에 없다면 아파치 톰캣이 가지고 있는 web.xml 내용을 적용을 하고요.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web.xml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web.xml을 통해서 세팅한 게 최우선시 되고 세팅이 안 되어져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톰캣에 있는 web.xml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다가 web.xml을 갖다 붙여둘 거고요. 스프링 MVC 프로젝트에 맞춰서 동작될 수 있는 부분만 세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아파치 톰캣에 있는 부분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다가 스프링 MVC에 관련된 내용만 설정을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드릴게요. 바로 디스패처 서블릿 클래스를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로 설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뉴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하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 MVC XM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 MVC XML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셨으면요. 그 다음에 메이븐 기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에서 마우스 클릭, 자, config, convert to maven project 선택하셔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피니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완료가 되셨으면요. 자, 폼.xml이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폼.xml을 자,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자, 복사 해주시고 프로젝트는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셔서 덮어씌우겠습니다. 요 폼.xml을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덮어씌워 주세요. 해주시고 여기 이름만 바꿀게요. 프로젝트 이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하셔서 이 두 군데를 이 이름을 복사하셔가지고 클릭하셔가지고 컨트롤 C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컨트롤 V 하셔서 변경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라이브러리 세팅까지 끝났고요. 자, 먼저 web.xml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서버스가 바로 아파치 톰캣 쪽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서버스에 톰캣 9.0 펼쳐주시고요. 여기에 web.xml이라고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자,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시면은 자, 쭉 내려보시면은 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블릿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주소 패턴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디폴트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져 있는 서블릿을 사용을 할 거고 확장자가 JSP라는 파일로 확장자가 JSP라고 되어져 있으면
JSP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져 있는 서블릿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명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만든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모든 요청은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구조를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은 자, URL 패턴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는 서블릿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명시한 겁니다. 자, 그럼 디폴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위로 좀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에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가 바로 디폴트라는 이름의 서블릿입니다. 즉 모든 주소 요청에 대해서 디폴트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는 서블릿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클래스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얘가 이 디폴트 서블릿이 아파치 톰캣에서 정의한 요청이 발생하게 되면 최초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요청을 분석하는 서블릿이 바로 이 서블릿이 됩니다. 이 디폴트 서블릿은 수집된 요청 정보를 분석해서 개발자가 만든 컨트롤러로 그 코드의 흐름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디폴트 서블릿인데요. 이거를 MVC 스프링 MVC가 가지고 있는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웹.xml을 만들 건데요. 스프링 MVC에 관련된 파일들은 이 웹 컨텐트 폴더 안에다가 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웹 컨텐트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은 웹브라우저가 파일 이름이나 경로만 알면 직접 다 주소 치고 들어가서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웹 INF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MVC에 관련된 파일은요, 전부 다 웹 컨텐트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브라우저에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웹 INF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웹.xml 파일의 위치도요, 이 웹 INF 폴더가 됩니다. 웹 INF에서 마우스 클릭, U의 Other 클릭해 주시고요. 웹 INF에서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U의 Other입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 자, 좀 내려보시면 XML이 있고요. XML 파일을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XML을 펼쳐주시면 XML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골라주시고, Next. 이 파일의 이름은 웹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 XML은 자동으로 붙고요. 파일명은 반드시 web.xml이 되어야 됩니다. 아파치 톰캣이 서버가 실행이 될 때 각각 웹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웹 INF의 web.xml을 찾아서 자동으로 로딩하기 때문에요. 파일의 이름은 틀리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스프링 MVC에 관련된 파일들은 경로부터 파일의 이름까지 모두 다 직접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 파일만은 꼭 지켜주세요.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아파치 톰캣에 있는 web.xml 이 파일입니다. 자, 이걸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 웹 앱 이 부분을 그대로 다 복사 그리고 방금 만드신 곳에다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렇게 닫는 태그도 넣어주세요. 컨트롤 A 눌러주시고 컨트롤 Shift F 하셔서 정리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보통 요거 이렇게 밑으로 내리니까요.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다시 아파치 톰캣에 있는 web.xml을 가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리셔서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이름은 앱 서블릿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현재 프로젝트에서요. 현재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요청에 대해 앱 서블릿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는 서블릿을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앱 서블릿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치 톰캣의 web.xml 가주시고요. 쭉 올라가셔서 요겁니다. 요거 디폴트 요걸 복사하셔서
web.xml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 init파란 부분, 이 부분은 지울게요. 로드원 스타트업 이건 두시고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이 이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 클래스의 이름을 스프링 MVC가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org. 스프링 프레임 워크 웹 서블릿 디스패처 서블릿 이렇게 해서 자 요청 정보를 분석해서 컨트롤러를 선택하는 서블릿을 지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는 서블릿으로 요청 정보를 넘기겠다는 의미고요. 이 서블릿이 요청 정보를 분석해서 컨트롤러를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스프링 MVC 제공하는 클래스고요. 자, 이게 지금 클래스가 잘 세팅되어져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디스패처 서블릿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MVC 즉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디폴트 서블릿 클래스를 확장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기본 서블릿 JSP도 얘가 받아들여서 잘 동작을 시킵니다.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U에 JSP 해주시고요. 이거를 인덱스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인덱스란 JSP 만들도록 하겠고요. 여기다가 h1 index.jsp 이렇게 해주시고 스프링 MVC XML 클릭해 주시고요. 실행 버튼 누를게요. 그래서 런온 서버입니다. finish 눌러주시면 실행이 되고요. 자, 이렇게 index.jsp 잘 뜨시면은요 클래스도 잘 지정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could not open sublet context resource 웹 INF에는 appsublette-sublet.xml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일단 컨텍스트란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컨텍스트는 이 프로그래밍 계열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애를 가리켜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뭐 어떠한 작업이 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픽에 관련된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담겨있는 컨텍스트는 그래픽 컨텍스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서블릿 컨텍스트는 서블릿을 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컨텍스트 정보는 XML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웹 INF 폴더에 appsublette-sublet.xml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appsublet이라는 이름은 바로 얘의 이름이 됩니다. 요 이름. 이걸 제가 만약에 AAA 이게 똑같이 맞춰서 바꾸고요. 이걸 다시 실행해 보면은 실행해 보면은요. 닫을게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웹 INF에 AAA sublet.xml로 되어 있다라고 못 찾는다라고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서블릿의 이름 다시 sublet.xml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파일을 찾게 되는데요. 이 파일은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파일이 바로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은 우리가 스프링 배울 때 빈들을 정의했던 그런 XML들 있죠. 그 빈을 정의하고 뭐 자동으로 이제 패키지를 스캔하게 되고 이런 걸 기록했던 XML. 그 XML입니다. 즉 빈을 우리가 정의하고 할 수 있는 XML인데요. 이 XML 같은 경우에는 이 XML에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빈들을 정의하셔서 사용하셔도 되시지만 이 XML 파일에는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위한 빈들을 정의하고 세팅하는 작업만 하고요.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정의하는 빈들은 따로 XML로 보통 많이 가게 됩니다. 이거를 appsubllet으로 다시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를 열어보셨을 때 이렇게만 되어져 있더라 라고 하신다면 웹 INF에 있는 appsublette
sublit.xml을 여셔가지고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MVC 프로젝트에 관련된 구조를 파악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새롭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INF에다가요, 마우스 클릭, U의 폴더.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XML을 만들도록 할게요. 웹 INF에 마우스 클릭, U의 폴더. 이게 프로젝트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보통 그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찾는 이름이 아니라 폴더를 파일들을 새로 만들어서 그 폴더를 지정하는 코드를 집어넣는 게 보통 그렇게 많이 작업을 합니다. 나중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이 설정 파일이 이제 컨텍스트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를 단번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파일 이름이 생략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서블릿 이름 다시 sublit.xml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폴더를 클릭하도록 하겠고요. 폴더의 이름은 config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주시고요. 자, config에서 마우스 클릭, U의 other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 이 파일의 이름을 자, 파일 이름이 아니고 XML에 있는 XML을 골라주세요. XML에 있는 XML 파일 골라주시고 Next. 저는 이 이름을 Sublit Contex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 XML은 자동으로 붙습니다. Sublit Context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Finish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요, 이렇게 이 디스패처 서블릿을 설정했던 곳에 context config location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둘게요. 자, 이 아파치 톰캣에 있는 web.xml은 닫을게요. 자, 프로젝트에 있는 web.xml에서요. 여기다가 init 파람 주시고 파람 네임은요. 자, context 자, config location. 이게 그거였죠?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이 변수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겠다. 라는 거. 자, 파람 밸류는요. 자, 웹 inf 폴더에 있는 config에 있는 sublit context.xml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걸 클릭하고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해 주시면 자, 이렇게 떴고요. 자, 오류 메시지가 또 나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오류 메시지가 변경된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이번에는 XML 파일을 분석하려고 했더니 파일이 잘못되어 있다. 뭐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보통 XML 파일은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어떤 그 전체가요. 태그 하나로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런 XML 문서 양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XML 파일의 작업을 아직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나는 건데요.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만드신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읽어드렸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이 파일을 분석하려고 시도했더니 오류가 발생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스프링 MVC에 관련된 설정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하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으로 설정을 하실 거는요. 자, 다음으로 설정을 하실 거는 자, 루트 컨텍스트 파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뭐 회원 정보를 관리한다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빈들을 좀 정의를 하겠죠. 그 빈을 정의하는 파일을 설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 파일도 빈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하다 보면은 빈들을 무수히 많이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코드를 분리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서블릿 컨텍스트 XML은 스프링 MVC에 관련된 빈들을 정의하고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외의 파일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요한 빈들을 정의하는 그런 파일을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다가 주석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스프링 MVC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서블릿을 지정한다 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얘는 스프링 MVC 설정을 위한 XML 파일을 지정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config에서 마우스 클릭, New에 other 클릭해 주시고요. XML에 XML 파일 골라주시고요. Next 누르겠습니다. 얘 이름은 root contex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로와 파일 이름은 직접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구성하셔도 됩니다.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이것도 일단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web.xml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자, 빈을 정의할 XML 파일을 지정한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텍스트 파람이고요. 자, 파람 네임은요. 자, 컨텍스트 config location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람 밸류는요. 자, 웹 inf에 있는 config에 있는 root context.xml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빈 팩토리 클래스를 지정한다고 하겠습니다. 스프링 MVS를 제공하고 있는 빈 팩토리를 여러분들이 세팅해 주시면 이걸 다 읽어드리게 됩니다. 자, 리스너 해주시고요. 자, 리스너 클래스 org.spring framework 얘는 이걸로 하지 말고 리스너라고 하도록 할게요. 리스너. 사용자 요청 리스너 설정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사용자 요청이 발생하게 되면 그 요청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 컨텍스트를 이 빈들을 로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서버가 가동이 되면은요. 이 파일과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다가 빈들을 구성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클래스가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context loader listener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주시면은요. 이제는 아예 오류가 뜨면서 index.js조차도 나오지 않죠. 그쵸? 바로 여기 보시면은 빈 팩토리 not initialized or already closed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빈 팩토리가 초기화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닫혔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정한 XML 파일에 코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 팩토리가 동작을 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면 설정은 이미 잘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파라미터 필터 설정인데요. 파라미터에 한글이 있을 경우에 깨져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코딩을 하기 위한 필터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필터도 스프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필터를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UTF-8 양식으로 인코딩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파라미터 인코딩 필터 설정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필터고요. 자, 필터 네임은요. 자, 인코딩 필터. 얘는 그냥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클래스. 컨트롤, 여러분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 리스트가 나옵니다. org.spring-web.filter.character encoding filter. 네. 이게 만약에 오타가 났으면 나중에 세팅 다 끝나고 실행해 주시면 오류가 납니다. 네. 오류 메시지도 어디가 잘못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자, init 파람 주시고요. 파람 네임은 encoding. 그리고 파람 밸류는 자, UTF-8로 해주시고요. 자, 강제로 인코딩 하겠다라는 의미로요. 자, force encoding 해주시고 파람 밸류는 true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필터를 세팅을 한 거고요. 자, 필터 매핑 필터 네임은 요 이름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이름 해주시고 URL 패턴은요. 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 이름의 필터를 거쳐가게 하도록 할 거고요. 이 필터 클래스가 바로 이걸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UTF-8 양식으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은 설정 부분이 다 끝났고요. 이제 이 index.jsp는 지울게요. 이거는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자, 이제 루트 컨텍스트.xml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스키마 설정만 하도록 하겠고요. 아직은 빈을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키마 설정만 하도록 할게요. 자, 빈즈에 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요거 있습니다. 제일 밑에 거.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제일 밑에는 요겁니다. 요게 아니고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자, 기본 스키마는 빈주로 하도록 할게요. XML NS는 HTTP spring framework.org 스키마의 빈즈 해주시고요. 자, 또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요거 골라주세요. 요거 지금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스키마 로케이션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만큼은 지워주시고요. 자, 먼저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닫는 따옴표 밑으로 내리셔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spring beans.xsd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기본 세팅은 완료가 됐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여기에다가 빈들을 정의해서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 파일의 코드부터 먼저 작성을 했고요. 자, 컨트롤러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context.xml 파일에 컨트롤러를 찾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패키지를 하나를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src에서 마우스 클릭, 뉴에 패키지 해주시고요. kr.co.softcampus.controller. 자, 컨트롤러는 이제 이 패키지에다가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좀 기다릴게요. 가끔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네, 만들어졌고요. 자, 일단 여기에 아직은 클래스는 만들진 않겠습니다. 먼저 요 서블릿 컨텍스트 오브 XML 얘를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빈즈의 빈. 기본 스키마를 다른 걸로 둘 거기 때문에 얘는 빈즈의 빈즈라고 주도록 할게요. XML NS는요. 자, MVC를 기본 스키마로 두도록 할 겁니다. http spring framework.org 자, 스키마 MVC를 기본으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제일 밑에 거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XML NS bins 해주시고요.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래서 얘는 bins 해주시고요. 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줘서 밑에다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는 context 여기도 context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스키마 로케이션 클릭해 주시고 이 내용은 다 지울게요. 자, 먼저 MVC 부분입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닫는 따옴표 밑으로 내리셔서 또 붙여넣기 하시고 spring mvc.xsd 또 닫는 따옴표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요거 두 개를 또 통째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MVC를 빈즈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도 빈즈, 여기도 빈즈. 또 하나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에는 컨텍스트, 컨텍스트, 컨텍스트. 닫는 따옴표 이제 위로 올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잘 작성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오류가 나네요. 자, 이게 가끔 이렇게 오류가 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오타가 어디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딱 지우고 다시 작성을 할게요. 다시. 자, 빈즈 XML NS는요. http spring framework org 자, 스키마 MVC 해주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제 밑에 거 해주시고 일단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XML NS 빈즈는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오류가 안 나죠, 그죠?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ML NS 컨텍스트는요. 자, 여기 MVC가 아니라 여기 빈즈입니다. 빈즈. 여기를 또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컨텍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스키마 로케이션 세팅할게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바 스키마 로케이션 골라주시고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주시고 먼저 요거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고요. 다운표 닫는 거 밑으로 내리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붙여넣기 스프링 mvc.xsd 이렇게 하나 또 붙여넣기 해주시고 빈즈 붙여넣기 해주시고 빈즈에 스프링 빈즈.xsd 더 붙여넣어주시고 컨텍스트 붙여넣어주시고 컨텍스트 스프링 컨텍스트.xsd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본 스키마 설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잘 되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그냥 여기 안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냥 이렇게만 되어져 있는 거 빈즈, 컨텍스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빈즈하고 컨텍스트 거랑 그리고 앞에 안 붙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요. 자,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이용해 컨트롤러 세팅이 다시 주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스캔한 패키지 내부의 클래스 중 자,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을 컨트롤러로 로딩 하도록 한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클래스를 만들 때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이제 스캔을 하도록 할 건데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를 쫙 스캔하는 과정에서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져 있는 클래스들을 컨트롤러 역할하는 클래스로 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노테이션 드라이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스캔할 빈들이 모여있는 패키지를 지정한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텍스트 컴포넌트 스캔이고요. 자, 베이스 패키지는 자, kr.co.softcampus.controll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컨트롤러에 있는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을 탐색을 해가지고요. 컨트롤러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어 주실 때 골뱅이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러 패키지에서 마우스 클릭, U의 서블릿, U의 클래스입니다. 그냥 U의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얘는 홈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자, 이 클래스에다가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 주시고 마우스 올려주시고 임포트 클릭해주세요. 자, 스프링 MVC 같은 경우에는요, 요청할 주소의 패턴을 메서드에다가 어노테이션을 등록해 주시면 해당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즉, 제가 여기다가요, 리퀘스트 매핑 하고요, 밸류는 이렇게, 그리고 메서드는 자, 리퀘스트 메서드.get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시고, 자, 퍼블릭 스트링 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turn 일단 널을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골뱅이 컨트롤러가 붙어져 있는 클래스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뭐 100개, 1000개, 10,000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이 붙어져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얘네들은 컨트롤러다 라고 다 등록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다 가지고 있게 되겠고요. 해당 컨트롤러 안에 들어있는 메서드들을 메서드들을 보고요. 이 메서드에 붙어 있는 이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어떠한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소만 치고 들어왔을 경우 get 방식으로 요청하면 이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를 system.out.println home. 자, 제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소만 치고 들어가면은 주소만 치고 요청했을 때 이 메소드 호출해라 라고 등록한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좀 뒤에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팩프레이트를 클릭해 주시고 실행 해주시고 OK 눌러주시고 피니시 해주시면은 자, 500번 에러 뜬 거 보이시죠? 500번 에러가 떴습니다. 자, 500번 에러가 500번 에러가 떴는데요. 이 500번 에러가요. 보시면은 뷰 리졸버 셋업을 체크해 봐라 라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그 컨트롤을 거쳐서 어떠한 작업 처리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JSP로 코드가 이동돼서 JSP에 있는 코드를 분석해 가지고 실행한 다음에 생성된 HTML을 브라우저로 보내서 끝내게 되죠. 그 JSP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콘솔을 다시 보시면은요. 홈이라고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요것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은 직접 주소만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고 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리퀘스트 매핑 밸류는요. 테스트 1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리퀘스트 메소드.get 자, 퍼블릭 스트링 얘는 테스트 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테스트 1 return null 이렇게 여기 해놓고 얘는 이제 테스트 1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요청하면은 이 메소드로 호출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자, 여기 뒤에다가요 테스트 1이라고 붙여놓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냥 실행하시면 이렇게만 됩니다. 주소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건 이제 주소만 치고 들어간 거로 보시면 되시는데요. 테스트 1 이렇게 붙여놓고 요청해 주시면 똑같이 500번 에러가 뜨는데요. 여기에 출력된 거 보시면 테스트 1이라고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URL 패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URL 패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이거 일단 지울게요. 자, JSP를 만들어서 JSP를 설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JSP는 이 웹 INF 폴더에 뷰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보통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웹 INF에 마우스 클릭 U의 폴더 해주시고 뷰스라는 폴더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뷰스에서 마우스 클릭 U의 JSP 해주시고 인덱스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 INF의 뷰스의 index.jsp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h1 index.jsp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hello spring mvc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홈 컨트롤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 관련된 모든 작업의 처리가 다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사용할 JSP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웹 inf에 있는 자 뷰스에 있는 index.jsp 이렇게 절해 주시면은요 요청이 발생됐을 때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여기에 있는 코드들이 쭉 처리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 JSP로 포워딩 됩니다. 그럼 이 JSP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브라우저로 보내게 됩니다. 실행해 주시고 run on server 주시면은 이렇게 JSP까지 잘 이동된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러에 보시면은요 앞으로 모든 JSP는 다 여기다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리고 JSP까지 항상 공통이 되겠죠, 그쵸? 이 공통되는 부분을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internal resource view resolve라는 클래스에다가 지정해 주시면은요. 해당 메소드가 리턴하는 문자를 앞에다가 요거를 붙여주고 뒤에다가 요거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 뷰 리졸버가 바로 JSP를 가지고 HTML을 만들어주는 애가 뷰 리졸버인데요. 이제 리졸버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인덱스라고만 그냥 요청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에 요 문자를 붙여주고 뒤에 요 문자를 붙여줘서 최종 경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조금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 서블릿 컨텍스트 가서요.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의 메서드에서 반환하는 문자열 앞 뒤에 붙일 경로 정보를 세팅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빈즈에 보시면은 빈즈의 빈이고요. 빈을 하나를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예, 클래스는 org.spring-web.sublit.view.internal resource view resolver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빈 property. 자, 프리픽스에다가요. value는 inf에 있는 views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property. 얘는 suffix입니다. 자, value는 .jsp.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얘가 반환하는 이 index라는 문자를 앞에다가 요거를 붙여주고요. 뒤에다가 요걸 붙여서 최종 경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주시면 잘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나 아니면은 JS 파일, CSS 파일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HTML을 사용할 정적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배치될 경로를 지정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웹 컨텐츠 안에다가 보통 많이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경로도 직접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 뉴의 폴더. 얘 이름은 리소스즈라는 폴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다가 또 등록하겠습니다. 자, 정적 파일 경로 세팅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정적 파일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미지, 뭐 사운드, 뭐 동영상, JS 파일, CSS 파일 등등이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즈 해주시고요.
자, HTML 파일 상에 적어주는 경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로케이션은 리소스. 자, 일단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팅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미지를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pring.io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스프링 공식 사이트가 되겠고요. 밑으로 내리셔서 요거 있습니다. 요거에서 마우스 클릭, 이미지를 다른 이로 저장. 그래서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파일을요. 제가 리소스즈에서 마우스 클릭 U의 폴더 해서 이미지라고 폴더를 만들겠고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미지 폴더에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 한 장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요 JSP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img src는요. 자, 이미지 폴더에 있는 아이콘 스프링 프레임워크 .svg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자, 실행해 주시면은요. 자, 이미지가 지금 안 나오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리소스즈의 이미지. 자, 여기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자, 리소스즈 되어져 있고, 경로가 리소스즈. 예, 일단 오타 넣었고요. 다음에, 자, 다시 index.jsp로 갈게요. 이미지에 있는 아이콘 스프링 프레임워크. 아,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이렇게.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해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할게요. 뭐 ABC 이렇게 붙여놨을 경우에 요거를 실행해 주시면 이미지를 못 찾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요. 이렇게 ABC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실행해 주시면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사용하는 HTML의 이 정적 파일 경로 중에서요. 이렇게 앞에 ABC 점점 이렇게 ABC로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경로는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리소스즈 폴더에 있는 걸 쓰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모든 경로에 대해서 리소스즈에 있는 걸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건 이제 개발자분들마다 다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놓고 리소스 아이들 다 집어넣고 쓰는데요. 어떤 개발자분들은 종류에 따라서 다 여러 개로 분기해서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주시면은 스프링 MVC의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서블릿 컨텍스트 안에다가 컨트롤러 지정도 했고요. 뭐 이런 작업들 했고요. 웹.xml에도 이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이 9번 구조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똑같은 구조를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9번 앞으로 이제 XML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할 때는 파일들을 복사해서 붙여둘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요. 이 구조에 대한 경로를 직접 작성하시면서 이 경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본 예제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XML을 통한 프로젝트 세팅은요.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